네, 그럼 여기서 스튜디오에 산불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정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윤호중 산림보존연구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KBS의 강푸른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자, 먼저 윤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속초 쪽으로 확산됐던 산불이 계속 확산성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단이 된 상황인지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뭐 고성에서 발생된 그 속초로 이동된 그 산불은 지금 그 빠른 속도로 동해안까지 그냥 2시간 내에 도달했고 그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해서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갔었습니다. 근데 예. 남쪽의 산불은 지금 방화선을 밤새 구축하는 바람에 거의 그 탈 것을 다 탔기 때문에 도로에서 멈췄고요. 예. 북쪽으로 가는 게 지금 산림에 연접된 게 있어서 일부 그 화선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헬기 떴다고 들었는데 뜨면은 바로 그 북쪽의 산불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이라면은 고성의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혹시 휴전선 쪽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 그 중간에 또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일단 뭐 차단하는 그것보다는 이제 방어선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산림으로 계속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헬기가 그 화선을 조금 사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집중적으로 그 화선을 주부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은 이 강풍경보는 이 시각에도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양, 평지, 고성, 속초, 태백, 또 정선 할 것 없이 강원도 지방 상당수 지역들이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은 언제 어디로든 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푸른 기자. 방금 전에 6시 20분쯤에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피해 집계가 나왔죠?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6시 2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공식 피해 집계는요. 사망 1명의 주택 125채가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네. 산림은 25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또 헬기 24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학생들이 어디서 대피하는 것 같은데, 수련시설이라든가 리조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아마 농가 쪽인 것 같은데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이 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능선을 따라서 시뻘건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밑에는 민가가 위치해 있어서 아주 지근 거리에 주택들이 있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영상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영상들입니다만, 지금 민가가 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완전히 다 전소된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저 안에 있던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라봅니다. 또 근처에 이것도 완전히 타버린 축사인가요? 민가인가요? 하여튼 건물이 완전히 탄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박사님, 아까 제 특보 시간에도 여쭤봤습니다만은 이게 규모로 볼 때는 역대 최대 규모가 아니지만 속도가 역대 최고 속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확산 속도가. 네. 확산 속도가 이전에 그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크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그때 한 4.4km per hour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5km. 그러니까 지금 발화 지점에서 그 동해안까지가 한 7km 정도 직선거리도 되는데 네. 그게 2시간 만에 거기까지 갔다는 건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예. 그냥 일반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불이 튀어서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비화,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걸 비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무에는 이제 솔방울이 있는데 이게 타게 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면 뜨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가서 뛰어서 갔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어떤 땅이라든가 숲을 임야를 통해서만 번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강할 때는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원거리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강푸른 기자, 지금 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 단일 화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투입하고 있는 인력과 또 장비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새벽 5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 투입 현황이 지금 2,707명이고요. 장비는 77대.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소방차가 지금 속초와 고성, 화재 현장 등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기는 총 23대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날이 밝는 대로 밤사이 계속 준비를 해서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기들이 오늘 아침 동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를 이제 신속하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은 아마 38대로 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이 튼 시각이죠. 아마 이제 이륙을 했거나 이륙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속히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헬기가 투입되면은 이 진화 국면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분부는 이제 방화선, 그러니까 도로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 주불 진화는 이제 헬기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 산림청에서는 지금 초대형 헬기하고 대형 헬기 갖추고 있는데 지금 초대형 헬기도 3대가 더 여기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불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의 진화 작업은 주로 확산 방지 또 차단망 구축 아마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일출 이후에 지금부터는 헬기를 투입해서 본격적인 주불 진화 작업에 아마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뭐 보고 계십니다만 소방대원들이 불 바로 밑에까지 접근해서 정말 안간 힘을 쏟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로 밑에 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불길을 잡기 위해서 아마 밤새서 다들 진화 작업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헬기를 투입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으신지요? 예, 당연히 그 바람이 세면 헬기가 못 들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뜨긴 뜨되 그 산불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비를 쫓아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화선을 잡았을 때 직접적으로 화선에 그 물을 뿌려가지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린 다음에 벌써 번져가니까 바람이 세게 되면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경우에는 뭐 이틀, 3일까지 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강푸른 기자. 산불 최초 발생 지역은 고성군 토성면이었어요. 여기 화인은 어떻게 파악이 됐죠? 일단은 변압기가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콘도 주변에 있는 변압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처음 시작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어제 오후 7시 17분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길이 시작돼서 인근 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은 건데요. 당시에 굉장히 바람이 또 강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대기가 건조했기 때문에 불길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일대를 보면 고성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콘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투숙객들은 무사히 다 대피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도 전해드렸지만 하나 리조트에서도 뭐 여러 리조트라든지 또 요양원 이런 곳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크게 뭐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밤사이에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신속하게 대피가 이루어져서 현재 그 해당 시설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대피령이 지금 곳곳에 내려졌고 또 오전에도 미처 대피를 못하신 분들은 또 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대피를 하면서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피를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집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 밖에 나올 때 물론 아주 다급하면 맨몸으로 나오겠지만 아주 필요한 거는 한두 개 좀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대피소로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이동을 하고 뭐 하겠지만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이라든가 고령자거나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119나 뭐 제일 빠른 게 이제 119겠죠. 그런 부분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지자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업고 안고 해서 그 차량에 태워서 그 대피소로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만약에 집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어려우시다 그러면 119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건은 결국 바람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지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랑 씨 전해 주시죠.